신축 아파트가 15년 지났다고 상상해보라고요. 누가 그곳을 선택할까? 시간 지나면 제가 봤을 때 격차가 한 10억 이상 벌어질 겁니다. 그 한 번의 선택으로 1, 2억이 아니라 차이 굉장히 크게 날 거예요. 한 10년만 딱 지나면. 이분이 아까 적어놨던 말이 남들이 그렇게 카더라가 아니라 그냥 진리예요. 맹호님, 네. 이번에 저희 사연 받는 코너에 네. 오랜만에 또 지방 관련된 사연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어디죠? 대구입니다. 대구랑 경산. 대구랑 경산은 처음이에요. 그런가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목이 참. 이제 집을 사고 싶어요. 대구 경산 고민입니다. 왜 이제 집을 사고 싶을까? 한번 내용을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8년 차. 와, 오래됐네요. 네. 집 살 때 됐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는 없는 딩크 가정이에요. 그래서 좀 미뤘구나. 남편은 박사 과정 중에 결혼을 했고 졸업 후 첫 직장은 부산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마침 임대차 3법이 막 시행되던 때라 정말 힘들게 집을 구했어요. 예산을 맞추다 보니 17평 남짓한 구축 아파트에 살게 됐고 공간이 좁아 답답함이 있습니다. 두 분이 살아도 좀 답답할 수 있죠. 17평은. 이후 남편의 직장이 대구로 옮겨지면서 저희는 경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신축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는데 외곽이긴 하지만 부산 때보다 주거 환경이 훨씬 쾌적하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월 8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고 그중 3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며 시드머니는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무주택 상태로 생애 첫 주택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집을 저렴하게 주고 있다는 식의 불편한 말을 들으면서 이제는 정말 내 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후 대구 곳곳의 아파트를 보러 다녔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대구는 수성구만 보라고 합니다. 특히 범어동. 저는 오히려 경산에 들어설 펜타힐즈 W 아파트가 계속 눈에 밟힙니다. 홍보관에서는 국평 기준 7억에서 7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했고 입주는 분양 후 약 4년 반 뒤라고 하더군요. 내년 4월 분양 예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으로 경산보다 과연 대구가 나은 선택일까? 보유 시드 1억 원으로 수성구에 갭 투자를 시도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경산 W 분양을 받는 게 현명할까? 투자 관점에서 보면 경산 W, 대구 7억대 아파트. 가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특히 W는 분양권이라 투자 판단이 어렵습니다. 요즘 경산은 상방공원, 대임지구, 펜타일즈 W 등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대구는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흐름이라 시기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대출 부담이 적은 3억대 아파트를 매수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가도 그래도 자산을 불릴 기회를 놓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번갈아 듭니다. 실거주 안전성과 미래 자산 가치를 모두 잡고 싶습니다. 경산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게 나을지 조금 더 도전적으로 대구로 방향을 잡는 게 나을지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분의 고민은 경산 대 대구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네. 지역 선정이 굵직굵직한데 그게 경산하고 대구네요. 이분의 마음은 이미 약간 경산 쪽으로 기울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근데 약간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경산 그 W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W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부산에 남천인가? 거기 W 하나 있고. 네, 남구 용호동에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에도 범어동 쪽에 W도 하나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구 분들의 인식이 조금 바뀐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중산지구에 이제 들어오는 건데 도시개발로 이렇게 동그랗게 한 건데 거기 가운데에 들어서거든요. 59층인가? 상업지에 올라오기 때문에 높아요. 그리고 이제 위치가 가운데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분들은 와, 여기가 완성되면 거의 63빌딩급으로 올라올 텐데 와, 마천루가 금액을 어디까지 찍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경산 7억대 대 대구 7억대. 랭무님이라면 어디를 추천해드리고 싶으세요? 대구도 대구 나름이고 이제 경산도 경산 나름이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7억대를 가지고 같은 7억대라면 어디가 조금 나을까 이런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아파트 단위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대구를 좀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경산에 네. 그 위치를 보니까 수성구 바로 옆이더라고요. 네, 바로 이렇게 5시 방향에 있죠. 근데도 달라요? 근데 수성구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분당만큼 더 크거든요. 그러면 분당 옆에 광주시가 있고 이천시 있잖아요. 아,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왜냐면 분당도 좋은 입지가 있지만 분당 내에서도 별로 안 좋은 입지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수성구도 엄청 크기 때문에 정말 좋은 데는 좋은데 안 네. 좋은 데는 사실 좀 저렴합니다. 어. 근데 거기서도 더 옆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계는 확실히 있죠. 들어보면 네. 경산은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고 네, 대구는 개발 호재보다는 이제 신규 공급이 되게 없는 상황인데 네. 이럴 때는 어떤 걸 보고 사야 되나요? 개발 호재보다는 이제 입지를 보는데 토지 가격을 봐야죠. 짓기 전에 토지의 가격이 어디가 비싸냐. 왜? 다 짓고 나면 걔는 내가 정점을 찍은 걸 사는 거고 건물 가치는 감가상각됩니다. 토지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외곽은 토지가 저렴합니다.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를 먼저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랭구님이 항상 네. 실거주랑 재테크를 분리해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과연 분리할 수 있을까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잡을 수 있다고 하면 분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게 정답이죠. 네. 실거주 하면서 재테크도 다 가져갈 수 있으면. 근데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좋지. 실거주를 어떻게 해요? 15평 실거주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 잠실주공 5단지 좋지. 뭐 압구정도 좋지. 근데 그게 실거주 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는 일단 안 되고요.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살기 불편한 곳을 선택해라. 차 많이 막히고 아파트가 엄청 오래되고 지하 주차장 연결 안 돼 있고 근데 쓸데없이 비싼 곳. 와. 거기가 좋은 곳이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앞에 딱 왔다고 생각하고 상담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저도 네. 이제 뭐 중산지구 예전 개발 초창기 때부터 제가 다 가봤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상가 지어지기 전에도 갔었고 상가 다 지어지고 나서도 갔었고 결론부터 일단은 이분이 가장 큰 고민이 이제 경산이냐 대구냐 이거잖아요. 이건 무조건 대구죠. 그냥 무조건 답이 대구예요. 나와 있네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당연히 수성구고 수성구 안에서도 무조건 학군지인데 그게 범어동이죠. 이분이 아까 적어놨던 말이 남들이 그렇게 카더라가 아니라 그냥 진리예요. 물리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회학이지만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이번 영상은 뭔가 답이 너무 명확하게 딱딱 때려주시네요. 제가 경산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줄까요? 아니면 대구가 왜 좋은지를 알려줄까요? 왜 대구가 좋은 이유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경산이 안 되는 이유는 대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배드타운이에요. 대구 없으면 그냥 사라질 곳이에요. 그 다음에 경산은 대체제가 너무 많습니다. 대구를 감싸고 있는 동서남북이 전부 대체제가 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빈 땅도 너무 많고요. 그렇지만 실거주 만족도는 높을 거예요. 왜? 토지가 저렴한데 건물을 새 걸 지었을 때도 금액이 이렇게 과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재테크 측면은 무조건 대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껍데기를 보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면 신축이 있는 외곽이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한번 생각해봐요. 중산지구에 있는 지금 신축 아파트가 15년 지났다고 상상해보라고요. 누가 그곳을 선택할까? 그리고 대구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오래된 단지들은 15년, 20년 지나면 이미 새 아파트가 됐을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합니다. 여기는 재탄생하거든요. 입지도 좋은데 재탄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가 좋은 이유도 같이 알려주세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구가 좋은 이유는 대구에 있는 분들만 대구를 많이 무시해요. 광역시잖아요. 광역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일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광역시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서비스 업종이 많아요. 뭐 관공서나 은행 다니거나 뭐 그런 분들이 적당하게 돈 벌고 나머지는 조금 좀 영세한 기업들이에요. 특히나 이제 뭐 공장이나 뭐 외곽 가야 되고 오피스 사무실로 좀 근사한 이제 서울에서 뭐 누가 봐도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회사들이 없거든요. 대기업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지방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게 학군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구에 학군지가 있죠. 근데 그 학군지가 하필이면 서울이랑 싸워서 지지 않을 정도의 학군이거든요. 거의 넘버 3 안에 들거든요. 그리고 이 학군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2025년 의대 진학 순위인데요. 고등학교죠. 경신고.
전국 3위입니다. 3위. 3위예요? 대치동부터 시작해서 좋은 학교 다 데리고 와도 이게 3등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륜고도 8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신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대륜고 있죠. 대구여고, 뭐 능인고, 정하여고 순위를 보면 전국 랭킹 20위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의대 진학자 수도 정말 많거든요. 대구 분들이 학군에 진심인가 봐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우는 다 일반고예요. 자사고도 아니고 와. 그냥 사립고. 근데 이제 사람들 잘 모르지만 경신고랑 대륜고는 남고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있으면 무조건 이 1등, 2등으로 보내고요. 여아가 있으면 대구여고나 정하여고를 보내죠. 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의 1등은 딱 1등이고요. 2등도 부동입니다. 이제 3, 4는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인데 어쨌든 다 훌륭하죠.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도 뭐 황금동에도 뭐 학교 조금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뭐 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압도적으로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좋은 고등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이 고등학교 갈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는 사실 추첨을 많이 하거든요. 한 50에서 60% 정도는 추첨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거기다 거주하시는 거네요? 알지? 이 곳에 거주하지 않아도 그냥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아, 지원할 수 있어요? 네. 5, 60%는. 근데 40%는 통학 편의를 고려합니다. 가까운 사람. 멀리서 신청하잖아요. 네. 이 경쟁이 너무 뜨거울 거 아니에요. 차라리 집 근처에 있으면서 40% 여기서 경쟁하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거기 초, 중, 고를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학원도 다 거기 있고.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평을 사더라도 범어동을 살 겁니다. 아무리 뭐 30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범어동을 살 것 같아요. 딴 거 안 사고. 근데 이분이 경산 W를 사려고 하시는데 네. 그래도 범어 근처기 때문에 뭔가 범어가 오를 때도 같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요? W 이렇게 이름 들으면 멋져 보이긴 한데 사실 동서 IS 건설이거든요. 일본 건설은 아니죠. 다만 이제 브랜드를 이제 고급 브랜드로 밀고 있죠. 아까 뭐 범어동 W, 뭐 용호동에 있는 W, 그리고 경산을 높게 짓고. 근데 기존에 성공한 단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입지가 좋은 곳이었어요. 수성구 범어동에 지은 W. 거기도 처음에 사람들이 야, 저 되겠어? 이런 시각도 많았었는데 시간 지나서 그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남구의 용호동도 야, 저게 되겠어 했는데 광안대유가 정말 예쁘게 보이거든요. 이제 입지적인 장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네. 경산지구는 좀 약해요. 아무리 그게 도시개발로 조금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너무 약해요. 브랜드가 약한데, 그리고 금액이 저렴해야 되는데 핵심이 저렴하지가 않거든요. W가 지금 7억에서 7억 5천 예상 하잖아요. 네. 그럼 평당 2,200에서 2,30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인 줄 알아요? 그 지금 도시개발에 이미 새 아파트가 이미 입주해 있어요. 17년도부터 쫙 들어와 있는데 그 아파트가 평당 1,300 합니다. 1,300. 1,300에도 2,300 때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거의 2배 꼴이잖아요. 시행사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걸 사가지고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복이잖아요. 네. 주복은 첫 끝발이 개끝발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일반 아파트 대비 시세가 못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만 자착 좋아요. 그래서 선택할 이유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죠. 저희 램프집 사면서 사지 말라고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물론 이제 경산에서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하면 저는 중산지구 추천합니다. 괜찮다. 너무 괜찮다. 실거주 만족도도 좋고 재테크도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산 내에서. 네. 그리고 경산 안에서도 방금 거기 입지 양호합니다. 근데 너무 비싸. 차라리 그 옆에 있는 뭐 펜타힐스 더샵 1차라든지 그런 게 부담 없으면서 가성비가 더 높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구축 네. 아파트가. 네. 그리고 그냥 그런 곳에 그냥 월세 살면서 집은 범어동을 사라.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네. 시간 지나면 제가 봤을 때 격차가 한 10억 이상 벌어질 겁니다. 와. 그 한 번의 선택으로. 1, 2억이 아니라 차라리 굉장히 크게 날 거예요. 한 10년만 딱 지나면. 근데 네. 대구에서도 보면 네. 7억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꼭 범어동이어야 되나요? 아니어도 되긴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도 많이 검토합니다. 중구도 검토하고 뭐 월배지구도 검토하고 북구도 검토하고 다 하는데 거기는 변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도 7억, 6억, 5억, 저기도 7억, 6억, 5억. 그냥 평이하거든요. 네. 근데 범어동은 대체 불가능한 입지예요. 대구에서 유일하게. 네. 그래서 못난이라고 하더라도 범어동을 사는 게 나을 겁니다. 걔가 신축이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인근에 신축이 되는 아파트가 분명히 생기겠죠. 네. 걔가 시세를 다 이끌어 줄 거예요. 어. 그럼 그 옆에 있는 애가 못난이가 있는데 점점 더 오래된다? 그럼 너도 언젠가는 뭐 재건축이 안 되면 리모델링도 하겠네? 그것만 바람이 불어도 걔는 잘 갈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범호동에 7억대 아파트가 존재합니다. 네. 없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업 시행 인가난 목련 아파트 재건축도 심지어 7억대면 사요. 재건축이 아닌 그냥 구축도 선택지가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걸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경산을 왜 사지? 예를 들면 거지. 대치동을 살 수 있는데 남양주를 왜 가야 되지? 그냥 확 느껴지네요. 그 정도의 격차예요. 너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분 상담을 잘 보면은 자금이 1억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분양권을 계약금 7천만 원만 주고 살 네. 계획이었다 이런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지금 당장 범어를 못 산다면 경산 W를 그냥 분양권을 계약금만 넣고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1억 가지고 사실 뭐 아까 지금 뭐 수성구 이런 지역 얘기했지만 범호동이 아니라 뭐 범호동이 아닌 다른 지역도 1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 않거든요. 네. 뭐 실거주를 해서 대출을 풀로 일으켜야 내가 그렇게 봐도 한 5억대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7억대는 사실 무리가 있는 금액이라고 좀 보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비교를 한 게 이제 경사는 일단은 W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7억대를 샀을 때 이 7억에 대한 미래 가치와 대구에 있는 아파트의 7억대를 비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한 거고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분의 현실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사실 살 수 있는 건 분양권을 살 수 있겠지. 근데 비싸게 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계약금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그 현혹에 빠지죠. 그래서 자꾸 외곽에 있는 걸 사거든요. 사실 시간 지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시세가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어영부영하다가 갑자기 잔금일자가 올 수도 있고요. 시세가 좀 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 분양권이 안 팔릴 수도 있고 네. 등기를 쳐야 될 수 있어요. 근데 1억 가지고 등기를 어떻게 치죠? 사실 너무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는 게임이 아니라 보유하는 게임이잖아요. 네. 끌고 갈 수 있는 걸 사야 되는데 분양권은 제가 봤을 때 시작부터 끌고 갈 수가 없는 게임이죠. 예상대로 조금만 안 되면 무조건 이 사람 집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냥 차라리 무난한 구축을 선택하는 게 저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산 분양권이 별로라면 네. 대구 수성구에 뭐 분양권 또는 네. 미분양 분양권이라도 사는 게 나을까요? 뭐 미래 신축을 산다는 개념에서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 나 있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났단 말은 무슨 하자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입주가 좋은데 금액이 적정했으면 미분양 날 리가 없었겠죠. 근데 입주가 좋았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너무 높았거나 입주가 별론데 또 분양가가 너무 높았거나 그 두 개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금액이 지금 뭐 시황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분양가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잔잔한 화합으로 가는 이 시기에도 일부 아파트가 지금 조금 상승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미분양이 남아있다는 말은 분양가가 비싸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비싼 걸 사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차라리 그걸 사느니 입지 좋은 구축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램보님 네. 말씀대로 만약에 대구 분양권 중에서도 별로 살 게 없다라고 하면 네. 아무것도 못 사는 무주택자로 계속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럼 그동안 구축을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돈을 좀 더 모으고 사는 게 나을까요? 뭐 일단 돈을 더 모아야 되는 거는 뭐 기본인 것 같고요. 이분들 소득도 좀 되니까 소득 대비 저축금이 좀 작은 데라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축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 좀 들긴 들었고요. 그리고 1순위를 검토를 한다면 저는 입지 양호한 구축을 사는 게 1순위라고 봐요. 10%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 찾지 말고 특히 또 외곽 가지 말고 네. 좀 분명히 살 수 있는 단지들을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양권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면 네. 입지는 양호했는데 분양 가격이 그냥 적당했던 아파트가 만촌자이 이런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 있는 분들은 비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입지면 그래도 입지가 1급지이기 때문에 수긍된다. 지금은 미분양일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얘는 금방 완판되고 시세 올라가겠는데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이게 입지가 좋았기 때문에 다 커버 쳐진 거거든요. 근데 입지를 무시하고 이제 외곽을 가면 안 되는데 대구에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초심자가 그걸 덜컥 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분양권은 생각보다 구축 단지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양권은 입지도 잘 봐야 되죠. 분양 가격이 호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분양 가격 자체가 높은 가격이. 그러니까 거품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구축은 거품이 없거든요. 왜? 수십 년 동안 이미 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양권은 타이밍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입지 잘 봐야지. 입지, 가격, 타이밍 세 가지를 진짜 날카롭게 잘 잡아야 돼요. 분양권은. 그래서 좀 뭐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구축부터 먼저 좀 단단하게 잡아가고 그리고 그 와중에 좀 여유가 되면 분양권들 중에서 입지가 양호한 것들을 같이 검토해보는 게 수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이 글을 좀 수정했더라고요. 아, 대구 황금동 롯데캐슬 아니면 5억 이하 수성구 아파트 중 추천 입지도 궁금하다고 한 줄을 더 추가해 주셔가지고 네. 요것도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뭐 물론 이제 5억 이하 수성구 아파트가 이제 어디 있냐는 거지. 수성구도 수성구 나름이긴 하거든요.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제가 추천을 안 해도 몇 군데 없을 것 같아. 그냥 5억대 자체가.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지.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범호동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냥 좋다. 근데 이제 그 학군을 이용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른 생활권입니다. 그 인정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면 그래도 최대한 달라붙는 게 좋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황금동은 그나마 가까운 동이긴 합니다. 바로 아래쪽에 있으니까. 네. 그럼 이분이 실거주 안정성과 네. 미래가치 모두 잡고 싶다면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실거주 하면서 똘똘한 걸 사면 뭐 그게 괜찮고, 근데 또 그게 어려운 분들은 뭐 전세 끼고 사거나 뭐 그랬던 분도 많은데 지금은 이제 서울은 그게 불가능해졌고 네. 실거주만 가능한데 지방은 여전히 갭 투자도 가능하고 그냥 실거주도 가능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두 마리 잡고 싶으면 물 좋고 공기 좋은 경산에 월세로 살고 신도시에, 그리고 집은 허름한 거 최대한 수성구 쪽으로 사두면 둘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나로 가져간다? 절대 둘 다 못 잡을 겁니다. 경산으로 가는 순간 실거주 만족도는 높은데 미래가치가 낮을 거고요. 그 반대로 우역우역해서 뭐 범어돈을 실거주를 해버리면 수성구로 실거주를 하면 거주 만족도는 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신도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산도 보면 가운데 호수도 조그맣게 있고요. 으리으리한 상권이 쫙 있고요. 아파트가 쫙 감싸고 있어서 되게 동그라미 모양이라서 되게 쾌적한 이게 설계가 돼 있어요. 야, 이거를 구도심이 어떻게 이기냐. 근데 인프라가 구도심이 다 괜찮기 때문에 또 실거주에서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젊은 분들은 그게 또 다르잖아요. 두 개를 만족하는 거는 실거주 하면서는 쉽지 않다. 대출이 나오니까 실거주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분이 또 실거주를 또 만족도 많이 따지니까 그 경우는 분리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 수성구는 어떤 시기냐면 2023년 정도의 시기예요. 서울로 따지면. 2023년 1월 달이 딱 됐습니다. 랭구님, 제가 저기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하남 미사에 너무 살고 싶어요. 근데 저기 그냥 송파구나 강동구나 뭐 동작구나 뭐 오르막도 있는데 거기 있는 그냥 아파트를 사도 될까요? 두 마리 토끼 다 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송파구 가서 살고 재테크도 거기 하고 당장 가서 지금 송파구 사러 가고 싶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거주를 하든 갭 투자를 하든 사야 될 거는 뭐를 사야 될지는 명확합니다. 사실 과거를 좀 돌아가 보면 처음에 미사지우가 입주를 쫙 했을 때요. 그 당시에 고덕 그라시움이 없었어요. 고덕 그라시움이나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2019년, 2020년부터 입주했거든요. 하나 미사 같은 경우는 16, 17 계속 입주했단 말이에요.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의 관심은 하나 미사에 쏠려 있었어요. 강동구 구도심 그거 누가 살아? 뭐 이런 눈초리를 봤어요. 재건축 아파트 막 절비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신축이 이제 계속 구도심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올랐죠. 미사하고는 지금 게임이 안 되거든요. 바로 옆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근데 지금 수성구하고 경산은 옆 동네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꼴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20년쯤 지났다고 가정해 볼까요? 네. 그러면 중산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8년 됐는데 20년 지나면 28년째 돼 있겠죠. 고축 아파트 돼 있겠네요.
아무도 거기를 살려고 안 할 겁니다. 어, 근데 수성구는 어떻게 돼 있을까? 막 뭐 바뀌어 있거나 지금도 뭐 바꾸려고 하거나 장난 아니겠죠. 지금도 가격이 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10년 지나면 한 10배 차이 날 거라 봐요. 진짜 진실이에요. 야, 이거 물어보시길 진짜 잘하셨네요. 그래서 대구로 묻어야 된다. 그리고 대구 안에서도 조금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입지를 잘 분석하면서 되는 곳에 깃발을 꽂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저 같은 놈을 한 5명을 무조건 찾을 것 같아요. 5명을 찾은 다음에 돈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야, 우리 돈을 모아보자. 1억 모아서 20년 전 돌아가서 강남 걸 살 것 같아요. 딴 걸 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옛날로 돌아가면 무조건 돈을 합칠 겁니다. 젊은 사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돈에 맞춰가지고 외곽을 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처음 오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용인이에요. 그게 딱 그게 수지 타산이 맞거든요. 근데 나 같은 놈은 5명을 억지로 모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성구 갈 수 있죠. 수성구에서도 제일 좋은 입지 들어갈 수도 있겠지. 야, 공투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도 공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 공투할 겁니다. 저 공투할 겁니다. 할 거예요. 아, 네. 네. 뭘 말씀해주고 싶은지 알겠어요. 그쵸. 네. 공투가 핵심이 아니라 어쨌든 1급지로 들어가야 된다.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